옳지. 그렇지. 90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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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고 있습니다. 6살 아이의 CPR을 보십시오. 잘하지? 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미성숙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긴급 방송을 송출하게 됐습니다. 아마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졌고 다행히 지나가는 행인이 어떤 조치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그게 바로 CPR, 심폐소생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계속 꾸준히 수련하고 있는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혈액이 계속 돌아야지 사람이 뇌가 살아있죠. 하지만 어떤 사유로 해서 사람이 쓰러지고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4분 정도가 되면 뇌사가 진행됩니다. 뇌사가 진행되고 그 4분을 넘어서 이미 10분 정도 뇌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생물학적 사망이 진행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망. 그 안에 구급대가 신속하게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구급대가 그 안에 못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분 안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미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심폐소생술 프로토콜이 많이 바뀌어요. 계속 수시로 바뀌는데 예전에는 뭐 30번의 심장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 이런 식으로 가리켰죠. 그리고 뭐 젖꼭지와 중앙을 잘라서 교차되는 부분을 압박해야 된다, 뭐 이런 프로토콜이 있었다면 거기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뀐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이제 우리 CPR 교육을 할 겁니다. 자, 이 애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는데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사람이 탁 쓰러집니다. 사람이 딱 쓰러지면 그때 목격을 하겠죠. 지금 이 애니가 지금 쓰러진 사람입니다. 자, 가서 이 사람들을 깨운다고, 여보세요, 괜찮아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외상 이런 경우에는 흔들어 깨우거나 이렇게 때렸을 때는 더 큰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나, 이 어깨,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강한 뼈에 속하는, 흔들면서 의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자, 여기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주위에서 이렇게 둘러싼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찍는 겁니다. 저기 꼬질꼬질한 내복을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군중들한테 신고해 주세요 하면 안 되고 한 명을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파란색 옷 입은 띨띨하게 생긴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로는 이 사람의 숨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이 가슴이 움직여서 호흡이 하는지, 그러면서 여유가 있으면은 이거 맥을 짚어도 되겠죠. 여기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신속하게 CPR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골든타임 4분 안에 뇌로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쓰러진 거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요청하고 보고 듣고 느끼며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4분 안에 실시가 돼야 되고요. 뭔가 이 사람이 호흡이나 맥박이 자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CPR,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겁니다. 설사 이 사람이 의식과 호흡, 맥박이 있다 쳐도 뭔가 아닌 것 같다,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은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급대가 도착해서 다시 환자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하면 바로 CPR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CPR을 시작할 때는 두 손을 뽑고 자기가 편해서 오른손 또는 왼손에다 반대손을 깍지를 낍니다. 이렇게 깍지를 끼고 여기 접히는 부분 있지요. 이 접히는 부분이 정면을 보게 하면 팔이 이렇게 안 구부러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면 이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틀어버리면 팔이 잘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진 상태에서 이 손꿈치를 이용해서 심장 압박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일단 CPR을 하기 전에 옷을 벗기겠죠. 옷을 벗겨서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젖꼭지와 젖꼭지를 가르고 정중앙을 갈라서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CPR을 실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보통. 근데 하지만 나이 든 할머니 보면 가슴이 처지거나 유재석처럼 젖꼭지 유두가 요 밑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젖꼭지를 기준으로 CPR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새는 어떻게 되냐, 사람마다 가슴뼈가 있죠. 갈비뼈가 있고 여기 명치가 있습니다. 이게 만져보면 말랑말랑한 부분이 있고 뼈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뼈가 시작되는 부분의 명치 끝, 이 끝과 쇄골을 가르는 쇄골 부분에 요 가슴뼈가 시작되는 부분, 요 부분의 중앙이면 한 이쯤 되겠죠. 여기에 아랫부분을
CPR을 해주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헷갈린다. 그걸 모르면, 자, 다시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명치에서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위에 이 부분이 CPR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팔 뻗고 틀어서 요구조자의 몸과 나의 팔이 수직이 되도록 찍어줍니다. 수직이 되도록.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고양이 자세에 엉덩이를 쏙 이쁘게 내밀어주고. 내밀어주고. 자, 이제 여기서 CPR 들어가는데 5, 6cm 정도 눌러주는데 그 속도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그리고 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상체를 통해서 눌러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30번의 심장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을 해라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30번의 압박과 2번의 인공호흡. 하지만 요새는 인공호흡보다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게 더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가급적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심장 압박만 하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장 압박을 계속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지만 익수자, 물에 빠진 익수자를 건져 올린 상태라든가 전기에 감전된 환자를 심장 박동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30번 심장 압박에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119가 도착해서 환자 평가를 하고 구급차로 이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간혹 이 CPR을 망설이는 이유가 이 환자의 가슴뼈가 부러지거나 어떤 다른 손상이 있을까 봐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갈비뼈는 CPR을 통해서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CPR을 해서 부러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부러질까 봐 두려워서 CPR을 안 하는 것보다 하고 부러뜨리는 게 나아. 그래서 요새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러뜨리되 예쁘게만 부러뜨려라. 그러니까 장남사람아 예쁘게 부러뜨려다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심장 압박 CPR은 정말 소중한 겁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푹 쓰러지는 사람이 보이면 바로 실시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요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의 시범을 한번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우리 아들의 6살짜리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다가 사람이 쓰러졌다. 자, 사람이 쓰러졌다. 그렇지, 옳지. 이야기해야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렇지. 팔을 딱 펴고, 그렇지. 90도. 그렇지. 그래, 자, 잘하고 있습니다. 6살 아이의 CPR을 보십시오. 잘하지? 잘했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에게도 가르쳐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이 CPR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정말 소중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심폐소생술 CPR은 어른의 경우고 우리처럼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CPR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양손으로 눌리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손으로 눌리거나 손가락으로 눌리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영유아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어른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요 방식, 손꿈치를 이용해서 압박을 했다면 아이 같은 경우는 여리여리하기 때문에 이 양손으로 누를 필요가 없어요. 한 손으로 눌리거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겠죠. 아이들은 호흡 곤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장 압박만으로도 뇌손상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한 손으로 하는 법. 자, 김태양 씨 일로 오세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다. 호흡 맥박을 아까처럼 확인하는 겁니다. 괜찮니? 얘 지금 숨 쉬고 있네. 얘 너 숨 쉬면 안 되지. 자, 숨을 안 쉬고 있습니다. 호흡 맥박이 안 느껴져요. 그래도 바로 심장 압박을 들어가야 되는데 심장 압박 들어가기 전에 119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119. 근데 집에서 가정에 혼자 있는 엄마는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자, 핸드폰을 켜고 스피커폰으로 만든 다음에 119를 누르는 거를 스피커폰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심장 압박을 하는데 마찬가지 되겠죠. 이 명치와 가슴뼈 중간 부분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쪽을 압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두 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한 손으로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애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19랑 통화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호흡 맥박이 없어서 CPR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9는 계속 출동을 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물어보겠죠. 됐어요. 이제 일어나세요. 얘 잠들었습니다. 얘 지금 잠들었어요. 자, 얘는 자게 놔두고,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조금 더 어린 영유아를 봅시다. 얘는 좀 큰 편인데 좀 작다고 치고 얘보다 좀 더 작은 아이들 2살에서 한 3살 정도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주는구나. 만져도 돼요. 만져서 중간에 여기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아까 전에 스피커폰으로 119 구급대를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아이, 완전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요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이에 대한 심폐소생술 CPR은 엄마의 초동 대처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고 빨리 아이를 케어하느냐,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CPR을 하고 있는데 힘드네.